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69%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84%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81%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19.06원으로 마이너스 0.01% 하락, 빅스 지수는 4.42%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76%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1.1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1.91%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94%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상품 및 통화의 상당히 높은 거래 활동으로 예상치보다 7억 달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2.51% 상승이 되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새로운 보잉 항공기 주문을 기념하는 거래에서 737 맥스 10 항공기 100대를 구매한다라는 소식에 3.49%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도이치뱅크스가 회사를 단기 매수 목록에 추가를 해서 실적 발표 시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참고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0.02%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유럽의 대형 자산 운용사 DNB 에셋 매니지먼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9.07% 상승을 했고요. 또 에너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라는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업계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천연가스도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주식들이 이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3.1% 상승, 마라톤 오일공사는 3.45% 상승, 할리버튼 주식회사는 3.55% 상승, 대본 에너지공사는 3.62% 상승, 엠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91% 상승을 했습니다. 미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는 7월 주택시장 지수가 55로 발표가 되었으며 예상치 66가 지난달 67보다 하회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가능한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고용 및 성장에 대한 지출을 늦출 계획이라는 이슈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2.1% 하락을 했는데요. 블랙키 어드바이저리 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 피터 부커버는 시총 2조 4천억 달러의 애플이 롤오버를 하면 헤드라인 지수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트위터와 넷플릭스 등이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의하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7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69.1%, 100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30.9%로 나타냈습니다. 포트픽 캐피털의 그룹 댄 아이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애플의 고용 속도 둔화 보도가 시장의 매도 요인이었다면서 투자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정말로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5.01달러 오른 배럴당 102.6달러, 5.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도 원유 공급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바트레이드의 남 아슬람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원유 공급의 결정은 오펙 플러스가 내리며 바이든 대통령이 달성하려는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가 계속해서 원유 공급을 통제할 것이며 원유 공급은 한 나라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원유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라는 점, 그리고 고환율의 상승 유지,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역전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의 기조 유지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상황에서
시장의 투심이 꺾인 상황 속에서 작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뚜렷하게 하락한다라던가 뚜렷하게 상승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증시를 움직일 큰 이슈는 없으며 그동안 유가가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깨지면서 그 여파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증시가 다시 뚜렷하게 하방 추세를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늘과 내일 방한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이러한 일정을 통해 분명히 취하려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일정 속에서 취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된 이슈는 프렌드 슈어링, 즉 공급망 동맹입니다. LG화학을 방문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국은행 총재와 만남을 통해 통화 스와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환시장의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큰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이슈를 통해 앞으로 어떤 기업, 어떤 정치에 대한 이슈를 받을지 그리고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옐런 장관의 행보를 통해 증시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추적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발표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